안녕하세요. 지난 10월 12일에 시행된 전국연합환경평가 기하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보시면 두 점 A, B에 대하여 3번 A, B의 중점이 X, Y 평면 위에 있다. 자, 저 말은 Z좌표가 0이다 라는 얘기인 거니까 A 빼기 2가 0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요거 2로 나눴을 때죠. 그래서 A의 값이 2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이어서 24번 보겠습니다. 자, 타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두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 할 때 AB의 길이는, 자, 타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접하는 직선 두 개가 이런 식으로 하나, 두 개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 직선 두 개가 y축과 만나는 요 점을 A, 이 점을 B라고 하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만 구하시면 되니까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a제곱이 16 곱하기 m제곱은 4 플러스 b제곱은 8이다. 자, 그러면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4에다가 8 더하니까 72, 72는 6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0,6 루트 2, 여기가 0, 마이너스 6 루트 2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12 루트 2,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5번 보겠습니다. 평면 위의 4점 A, B, C, 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D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가조건에 보시면 AB 벡터의 크기가 2고 AB 벡터랑 CD 벡터랑 더하면 0 벡터가 된다. 자, 그 말은 AB 벡터랑 DC 벡터랑 같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B 벡터를 예를 들어서 A, B라고 잡아주신다면 얘랑 똑같은 길이와 평행하게 여기에 이제 D, C라는 이러한 벡터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 다음 BD 벡터의 크기와 그 다음 BA 벡터 빼기 BC 벡터의 크기가 6으로 같다라는 건데, 자, 여기 부분도 우리가 다시 쓰면 CA 벡터다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BD 벡터는 요 길이, CA 벡터는 요 길이가 각각의 크기가 되는 거고,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는 말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한 직사각형이 만들어졌을 때 이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길이가 2고 여기 길이가 6, 요 길이가 6이죠. 요 길이 대각선. 그러면은 우리는 AD의 크기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36에서 4 빼주시면 루트 32, 4 루트 2,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26번 보겠습니다. 자, BC의 길이가 3이고 CD의 길이가 3이고 각 BCD의 크기가 90도인 3면체 ABCD가 있다. 점 A에서 평면 BCD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H는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다. 자, 삼각형 ABC 넓이가 6일 때 AHC의 넓이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지금 A에서 밑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준 거죠. BD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AHC라는 요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각 AHC의 크기, 요 각의 크기가 직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AH의 길이를 구하고 CH의 길이를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길이들을 한번 보시면 BC의 길이가 3이고 CD의 길이도 3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BD의 길이는 3루트 2가 되겠죠. 그런데 BD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H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BH의 길이는 루트 2, 그 다음에 HD의 길이는 2루트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ABC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A에서부터 요 BC에다가 다시 수선의 발을 이런 식으로 내려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했을 때 요 점을 I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ABC를 좀 따로 떼서 보시면 지금 뭐 이렇게 생겼겠죠? A, B, C. 그래서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준 게 I다.
그러면 BC의 길이가 3인 거니까 AI의 길이는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삼각형 넓이가 6이니까. 자, 그 다음 요 H가 A에서 내린 수선의 발, 그 다음에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이 I니까 H랑 I랑 연결을 시켜주시면은 3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HI가 BC와 수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돼서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가 H,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주시면 I,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2, 그 다음에 요만큼이 3.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요 각도가 45도라는 거죠. 여기가 B, C. 왜냐면 BCD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BI의 길이는 1이 되는 거고 HI의 길이도 1이 된다. IC의 길이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HC의 길이는 루트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HC의 길이 루트 5. 그러면 우린 이 AH의 길이만 알면 되는데 AIH라는 삼각형을 보시면 AIH 이런 삼각형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이 삼각형에서 AI의 길이는 아까 4가 된다고 구했고 IH의 길이는 1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 길이는 루트 1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하고 싶은 이 AHC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밑변 루트 5 곱하기 높이가 AH인데 그게 루트 15. 자, 그러면 2분의 5 루트 3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이어서 27번 보겠습니다. 양수 P에 대하여 두 포물선이 만나는 점 중 제1사분면 위의 점을 P라고 하자. 점 P에서 포물선의 X제곱은 8Y 플러스 2의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 H 같은 포물선의 초점 F에 대하여 PH 더하기 PF의 길이는 4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포물선을 그려볼 건데 처음에 일단은 요 포물선 x제곱은 8y 플러스 2라는 포물선을 그려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0,-2가 꼭지점이 되는 거고 준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 x제곱은 8y 요런 거였으니까 원래는 0,2가 이제 꼭지점이었 0,2가 초점이었겠죠? 그래서 그 초점을 가지고 y축 마이너스 2만큼 평이 이동한 거니까 초점이 원점이 되고 준선은 y는 마이너스 4라는 직선이 되는 거겠습니다. 자, 그러면 0,-2라는 점이 있어서 이러한 포물선을 하나 그려주실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준선이 y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자, 그 다음 y제곱은 4px라는 것은 여기가 이제 초점 f가 되겠죠. y제곱은 4px라는 것은 p, 0을 초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원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신다면은 대략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점, 이 만나는 한 점을 P라고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P라는 점에서부터 이 검은색 포물선의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선을 내려서 이 빨간색 직선의 수선의 발이 여기가 H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F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은 PH 더하기 PF가 40이라는 건데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이 P라는 점이 검은색 포물선 위에 한 점이기 때문에 PF의 길이와 PH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개 길이가 서로 같은 거니까 20이 각각 20을 의미하게 되겠고 그러면 마이너스 4에서부터 20만큼 올라온 거니까 콤마 1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16을 대입해 주시면 x제곱은 8 곱하기 18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16 곱하기 9가 되겠죠. 그러면 x라는 것은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p의 좌표가 12,16이 되고 이제 얘를 대입해 주시면 16의 제곱은 48p가 되는 거죠.
양변을 16으로 나눠주시면 16은 3p가 되고, 그러면 p는 3분의 16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8번 보겠습니다. 자, 한 평면 위에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인 부채꼴과 중심이 C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다. 자, 세 벡터 OA, OB, OC 벡터에 대해서 OA와 OC 벡터를 각각 내적하면은 24가 되고 OB 벡터와 OC 벡터를 내적하면 0이다. 자, 그 말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OB 벡터와 OC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OC 벡터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다면, 자, 요거 벡터와 OB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그 말은 여기가 이제 수직이 되는 거니까 결국 각 A, OB의 크기가 120도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이만큼 각의 크기는 30도다. 그래서 OA와 OC 벡터를 내적을 했는데 OA 벡터와 OC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진 거죠. 자, 그 다음 호 AB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원 C 위를 움직이는 점 Q에 대하여 OP 벡터 내적 PQ 벡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OA 벡터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OC 벡터는 크기를 아직 모르니까 OC 벡터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 내적값을 이용을 해주시면 OA 벡터 크기, OC 벡터 크기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 24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OA 벡터의 크기는 4니까 여기가 이제 4가 되면서 약분하면은 2가 되고 또 약분해 주시면 12. 그래서 OC 벡터의 크기는 루트 3분의 12가 되니까 유리화하시면 3분의 12 루트 3, 그러니까 4루트 3이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OC의 길이가 4루트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이 내적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줄 건데 OP 벡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호 위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PQ 벡터 같은 경우에는 P도 움직이고 Q도 움직이는 점이니까 이게 변화가 계속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정된 점을 하나 좀 찾아주기 위해서 저 PQ 벡터라는 것을 좀 변형을 시켜줄 건데, 자, 일단 저 PQ 벡터라는 것은 OQ 벡터에서 OP 벡터를 빼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OQ 벡터라는 것은 어떻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OC 벡터에다가 CQ 벡터를 더한 거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랑 내적을 해주시면 OP 벡터 내적 OC 벡터가 되고 플러스 OP 벡터 내적 OC CQ 벡터 마이너스 OP 벡터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OP 벡터 크기는 4죠. 요 반지름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요만큼은 이제 16으로 고정이 됩니다. 빼기 16은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고정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각각의 내적을 보시면 OP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OC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둘이 이루는 각을 세타1이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1 플러스 OP 벡터의 크기, CQ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2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 상황을 찾아야 되는데, OP 벡터의 크기 4라는 것 정해져 있고 OC 벡터의 크기 4루트 3이라는 거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4루트 3 요거는 고정이고, 그 다음 OP 벡터의 크기 4가 되고 CQ 벡터라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니까 결국에는 여기도 1이다. 그러면 결국 길이들은 다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도만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각도가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값이 가장 커지려면은 이 세타의 값이 가장 작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최대값이 될 때는 P하고 Q가 이 일직선 위에 이렇게 쭉 있을 때 C까지 해서 이렇게 쭉 일직선 위에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Q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방향이 다 같고 각도가 0도가 되는 거니까 이 값들이 그대로 0, 0이니까 1,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그냥 이 상태로 플러스 마이너스 16. 그래서 16 루트 3 마이너스 12다. 이렇게 최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커질수록 코사인 값은 작아지는 거니까 이 코사인 세타 1을 가장 작게 만들어 주려면 각도가 가장 큰 게 90도일 때가 된다는 거죠. 요 OC 벡터하고 이루는 가격이 가장 클 때가. 그래서 딱 요 B라는 점에 P가 주어졌을 때가 최소가 될 거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앞에는 0이 된 거죠. 플러스 뒤쪽은. 그러면 코사인 세타 2도 OP 벡터가 이제 얘가 OP 벡터가 된 거니까 이 OP 벡터랑 각도가 가장 커져야 되는 거니까 이 C라는 점에서부터 반대 방향으로 잡아주시게 되면은 각도가 180도가 되는 거니까 각도가 가장 커진다는 거죠. 자, 따라서 Q가 여기에 존재한다. 자,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2는 180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이 돼서 마이너스 22 M이다라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M과 M, 라지 M과 스몰 M을 더해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6 루트 3 마이너스 32다.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점 F1 4,0과 F2 마이너스 6,0에 대하여 포물선 y제곱은 16x 위의 점 중 제1사분면에 있는 점 P가 PF2 빼기 PF1이 6을 만족시킨다. 자, 포물선 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F3이라고 한다면 F1과 F3을 초점으로 하는 한 타원의 한 꼭지점은 선분 PF3 위에 있다. 이 타원의 정축의 길이가 2a일 때 a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F1과 F2가 여기가 이제 4,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0입니다. 그래서 요 F1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포물선에 초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얘는 포물선의 초점이구나, 이 정도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물선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것이 준선이 돼서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수선해발 내려주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 이 조건이 이제 주어져 있는 상황이죠. PF2 빼기 PF1이 6이다.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떤 고정된 한 점과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차가 6으로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건 쌍곡선 위에 한 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쌍곡선 위에 한 점인데 이 6이라는 것은 그러면 주축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9분의 x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0이니까 이 가운데 쌍곡선의 중심이 요 마이너스 1에 생길 거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했을 때 a가 지금 3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초점의 좌표들은 이제 5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25에서 9를 빼주셔야 되니까 b제곱이 16이 됩니다. 16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얘가 중심이 0,0인 쌍곡선이 되는 건데 지금은 중심이 마이너스 1,0으로 와야 되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분의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6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어떤 쌍곡선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P를 지나면서 이렇게 쌍곡선이 하나 생기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이 P라는 점이 쌍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면서 포물선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연립방 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제곱이 16x니까 대입 그대로 해주시면 9분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6분의 16x, 약분하면 그냥 x는 1이다.
양변에 9 곱해주시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x 9x는 9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은 0. 그러면 x는 8이 되든지 x는 마이너스 1이 되든지. 근데 우리가 찾는 것은 지금 1사분면 위의 점이니까 x는 8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p라는 점에 x좌표가 8이 되고 x좌표가 8이 됐으니까 y좌표는 8루트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f3가 마이너스 8,0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뭐냐면은 이 f3와 f1을 가지고 초점으로 하는 타원의 한 꼭지점이 pf3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f3와 f1의 중점, 그러면은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f3와 f1. 그러면 마이너스 2,0에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생기는 거냐면 타원의 중심이 생기는 거겠죠. 타원이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지면서.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일 때에 요 좌표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타원이 이렇게 하나 생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일 때 요 값을 찾아주시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타원에서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이 타원에서 얘도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되는 거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b는 요 높이가 b가 될 거고 a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알 수가 없는 거죠. 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c제곱이 여기 길이가 6이니까 c제곱이 36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a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b를 알아야 되니까 요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보시면은 y1, y니까 8y 8루트 2y는 2px니까 8에 x 플러스 8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이 접선의 방정식하고 마이너스 2일 때의 교점. 자,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 찾아주시면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8 약분하고 루트 2y가 6이 되죠. y는 루트 2분의 6이니까 3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18이 되겠죠. b제곱이 18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a제곱이라는 것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는 거니까 결국 18 더하기 36, 그래서 54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4 플러스 2루트 3인 정삼각 기둥에 대해서 BG의 길이가 4인 선분 AD 위의 점 G가 있다. 자, 요만큼 길이가 4니까 AG의 길이는 이제 2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H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그래서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고 CGH라는 요 진한 검은색 삼각형이 ADFC 이 뒤에 있는 이 평면으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CGH의 삼각형 CGH의 ADEB, ADEB가 어디냐면은 지금 딱 눈에 보이는 요 앞에 있는 평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사형을 내리면 정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G는 정사형 시키면 그냥 자기 자신일 거고, 자, C를 정사형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A, B, C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C를 정사형 시켜주시면은 이렇게 와서 여기가 이제 C'이 될 건데, 요 C'에 여기에 중점으로 온다는 거죠. A, B의 중점으로. 자, 그러면 요 길이가 2가 되죠. 한 변의 이게 4인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C'과 G를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 길이가 2고 2루트 3이니까 요 길이는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사형된 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돼야 되는 거니까 h를 정사형 시켰을 때도 gh 프라임이 한 변의 길이가 4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4가 되는 거니까 결국 밑면과 평행하게 D2랑 평행하게 와서 H 프라임이 정사형이 될 거다. H가 얘가 이렇게 정사형이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길이가 딱 4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H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은 2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죄송해요. H에서 수선의 발을 떨어주면은 BE 위에 이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 나조건 CGH의 평면 DEF 위로의 정사형의 내부와 삼각형 DEF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는 2루트 3이다. 자, 그러니까 요 CGH라는 삼각형을 이제 밑면에다가 이 DEF라는 밑면에다가 정사형을 시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 G는 정사형 시키면은 D가 될 거고 C는 정사형 시키면 F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C 더블 프라임, G 프라임 이렇게 정사형이 되겠죠. 그럼 H도 이제 정사형을 시키면 어딘가로 이렇게 떨어질 거다 말이죠. 그러면 요 H 더블 프라임과 요 C 더블 프라임, G 프라임 이렇게 연결을 한 삼각형이 공통 부분이 2루트 3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요렇게 선을 한번 연결을 해주시면 요런 주황색 삼각형과 원래 있던 DEF랑 공통 부분이라고 한다면 요 안쪽에 있는 요 빗금치는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저 넓이가 2루트 3이라는 건데 이 DEF라는 넓이를 구해보시면 자, 삼각형 DEF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4니까 4의 제곱 4루트 3이 됩니다. 그 말은 얘가 절반이 된다는 거죠. 전체 정삼각형 넓이의 절반. 자, 그러면은 DEF라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 삼각형의 절반을 차지하려면은 그 다음에 H 프라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저 주황색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가 절반이 됐으니까 여기가 수직이 된다라는 거고 여기 두 개 길이가 똑같다는 거죠. 정삼각형을 2등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H라는 것을 수선의 발 내려주면 BE 위에 존재했듯이 H 더블 프라임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면 정확하게 이 2에 맞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결론 H 더블 프라임과 2가 수직으로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좌우가 이제 합동이 되니까 H 더블 프라임과 HD 요 각도 직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CGH의 ADFC 위로의 정사형을 구하라는 건데 나머지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CGH를 ADFC라는 사각평면에다가 이제 정사형을 시킬 건데 C는 자기 자신의 그대로 있을 거고 G도 자기 자신의 그대로 있을 겁니다. H만 어디로 가는지 알면 되는 건데 H에다가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면 어디로 정확하게 떨어질 거냐면은 CF 위로 떨어질 거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H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H 더블 프라임이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정확하게 H로 떨어질 거니까 그대로 평행하게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결론 이렇게 생기는 요 보라색 삼각형이 결국 정사형된 삼각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이 GD의 길이가 4라고 했고 FH의 길이도 똑같이 4가 되는 거죠. 처음에 정사형 시켰던 거 생각해 보시면 그럼 요 높이는 2루트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요 길이는 한 변의 길이 4인 정삼각형과 평행하니까 요 길이는 4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다 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이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루트 3
그래서 4루트 3이 나오게 되고 얘가 S가 됩니다. 그래서 S제곱의 값은 48이다. 이렇게 정답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